안녕하세요 여러분, 포용TV 용선입니다. 네, 그동안 잘들 지내셨어요? 저는 요새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방송 계속 촬영하는 거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이러다 계속 못 찍겠다 싶어서 또 결국에 누워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지난주에 병원 다녀왔는데요. 이제 약을 더 줄이려고 해요. 타진 서방정이라는 마약선 진통제 있잖아요. 그거를 조금씩 줄이면 좋겠는데 예,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용량에서 한 번에 절반을 이제 줄이려고 해요. 근데 받아와 놓고 지금 못 하고 있어요. 솔직히 많이 두렵습니다. 엄두가 안 나긴 하는데 여자친구 왔을 때 내가 약을 줄이고 너무 갑자기 확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어, 여자친구 가고 나서 없을 때 해야지 이러고 좀 미루고 그랬어요. 그게 진심이기도 하기도 하고요. 네, 더 이제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. 일단 시도해보고 어느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는지 일단 부딪혀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방송을 하는 이유는 갑자기 좀 예전 생각이 나가지고요.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.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수술을 총 3번 받았거든요. 네. 한 번도 그 수술비가 제대로 있어서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. 제가 2008년에 처음 수술 받았거든요. 근데 그때가 저희 집이 진짜 어려울 때예요. 왜냐면 아버지랑 같이 사고 당했고 저보다 먼저 앞서서 아버지가 이미 큰 수술을 받으셨었어요. 근데 저희 집이 이제 몰락하면서 되게 어려울 때였는데 그때 아버지가 먼저 큰 수술을 받으실 때 이제 보험사하고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수술비랑 이런 거를 지원을 못 받았어요. 그래서 자비로 우선 마련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수술비가 되게 많이 나오셨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 수술비를 이제 어머니가 그거를 마련하시느라고 그래도 버섯 공장 그렇게 큰 공장의 사모님이셨는데 어머니가 식당 나가서 일하시고 그러셨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한 번에 그렇게 목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 지인분의 카드를 빌려가지고 그 이렇게 할부로 이렇게 끊었고 그걸 이제 어머니가 수입이 생기시면은 그거를 다달이 이렇게 계속 그 카드 값을 이렇게 메꾸는 방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수입이 이제 한계가 있으실 건데 거의 뭐 버시면은 뭐 그걸로 아버지 뭐 송사 관련이든 수술비 카드값 이걸로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저 같은 경우도 처음 보험사랑 합의할 때요. 그 아버지가 그 진행을 하셨는데 그 제가 받은 돈도 다 아버지 그 병원비나 이런 걸로 다 나가버렸으니까요. 제 합의금인데도 저도 치료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일단 진짜 어려울 때고 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좀 많이 클 때예요 그때가. 근데 제가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됐을 때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았죠. 근데 아버지가 어쩐 일로
아무 걱정하지 말고 병원 들어가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,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. 아,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나 막상 이렇게 되니까 또 걱정이 많이 되셨나 보다. 그래도 이렇게 보관이 있으신가 보다 해서 이제 아버지를 믿고 들어갔는데 그 병원 입원해가지고 검사랑 다 받았단 말이에요. 근데 다음 날에 전화가 오시더니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. 진짜로. 무슨 느낌이었다고 해야 될까요? 진짜 충격적이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아니 장난도 아니고 아들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아버지만 믿고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이제 물어봤죠. 그랬더니 미리 준비가 돼 있으셨던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빌려주시기로 했는데 그걸 이제 작은 엄마가 아셨나 봐요. 그러니까 그 예, 작은 집 입장에서는 또 그때 따로 경제적인 그 상황이 있으셨겠죠. 저야 뭐 그때는 많이 진짜 솔직히 피눈물을 흘렸죠. 처음에는 작은 아버지도 원망스럽고 작은 엄마도 원망스럽고 그랬어요.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게 수술비인데 솔직히 막 뭐 한 3천만 원, 3억 이런 돈이었으면은 좀 그래 너무 큰 돈이고 우리가 그거를 쉽게 갚을 수 없는 돈이라 생각해서 빌려주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도. 근데 제 수술비가 그때 34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. 그 다른 돈도 아니고 내가 이 수술을 안 받으면 진짜 이 병신이 될 수도 있는데 이미 그렇게 좀 돼가던 상황이기도 했고 근데 처음에는 작은 아버지랑 작은 엄마가 원망이스러웠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가 진짜 원망스럽더라고요. 왜냐면 아버지가 얼마나 신용이 없으면 그만한 돈도 안 빌려주려고 하실까. 어디 다른 데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수술비인데 그것도 340만 원이면 제가 이래서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이제 뭐 다른 분들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신용이 없으셨겠죠. 나중에 작은 엄마가 병문안 오셔가지고 되게 하시고 그랬어요.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오랫동안 한이 남더라고요. 그러니까 작은 엄마가 원망스러워서라기보다는 어떻게 참 사람이 이렇게 340만 원이 없어서 이렇게 수술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 비참한 거죠. 그래서 내가 꼭 성공해가지고 나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. 나는 그렇게 인색하게 살지 않아야겠다. 이런 다짐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첫 번째 수술이 다가 아니에요. 그때 이미 한번 그렇게 크게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았는데 2014년에 두 번째 수술 받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저희는 어려웠어요.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반신마비의 장애인이 되셨고 여전히 저희 집은 재판 중이고 그러니까 집이 다시 이렇게 기울어진 집안이 일어설 저기 기미가 전혀 안 보였던 거죠.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. 그래도 두 번째 이제 수술에서는 그 기초생활수급자의 그 긴급 그
그 지원인가 그런 게 있어요. 그게 이제 건강보험이 되는 선에서는 그게 3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긴급 지원이 돼요. 그러니까 두 번째 재발했을 때만 해도 단순 디스크 절제술이고 이제 건강보험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 그때는 그래도 뭐 좀 누군가의 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. 왜냐면 집안에 두 남자가 다 사고 당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. 일단 뭐 저는 일단 학생이기도 했고 그때 참 오히려 이제 그 제 욕심이 더 화를 불렀던 게 제대로 몸을 회복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도 했었어야 됐는데 솔직히 좀 집에서도 압박이 심하기도 했고요.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쉴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시니까 네가 졸업하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그런 압박이 정말 엄청난 저한테 스트레스였고 고통이었어요. 그리고 저도 빨리 음, 해내고 싶기도 하고 이런데 뭐 학교 나가가지고 강의실 의자에만 앉아서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. 근데 결국에 제가 빨리 그거를 해내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성치 않은 몸으로 계속 공부한다고 앉아있다가 그렇게 또 재발을 해버린 거죠.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성공하려고 했던 것이 더 제 발목을 잡고 저를 완전히 추락시켜버린 거죠. 그러다 이제 2018년 이제 세 번째 이 수술이 예, 제일 정점이었죠. 그때는 진짜 방법이 없었어요. 수술비가 워낙 큰 돈이고 이러니까. 근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. 아무한테도. 제가 첫 번째 그때 그 상처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가까운 사람 누구 아마 제가 도와달라고 했으면 도와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, 분명히. 근데 두려웠던 것 같아요. 내가 그런 말을 진짜 어렵게 꺼냈는데 만약에 그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 이래 이래서 안 돼라고 거절을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뭐 실망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끼면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들면서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,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자. 도와달라고 하지도 말고 피해주지도 말자. 그냥 죽으면 죽었지.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말자. 이렇게 첫 번째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저 너무 돈이 없고 배고플 때 지금 육개장 컵라면이 한 1,000원 정도 하죠. 편의점 가면. 그때는 뭐 800원? 이쯤 했을 땐 했을 거예요 아마. 700원, 800원. 1,000원짜리 한 장 있으면 사 먹을 수 있는 건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육개장 컵라면을 못 사 먹었어요. 참. 아이고. 네, 이제 세 번째 수술 이제 받게 됐을 때 이거 이제 유압술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인공뼈 넣고 이런 수술이라 나사 못 받고 이거는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수술비가. 그래서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340만 원도 없어가지고 내가 수술을 못 받고 그렇게 됐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큰 비용이 드는 수술을 어떻게 받겠어 하고 그냥 완전히 낙담을 했던 것 같아. 그냥 포기를 했던 것 같아. 근데 어, 너무 갑자기 억울하더라고요. 처음엔 제가 완전히 체념을 한 줄 알았는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. 나 진짜 열심히 살았고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나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죽어야 되지 하고 억울하니까 진짜 왼 땅에 헤딩하듯이 제가 그런 용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문에 편지를 썼어요. 그래서 제가 다니는
그 세브란스 병원에 그 인포메이션 거기에다가 그 내는 데가 있거든요. 거기다 그걸 냈어요.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은데요. 근데 그 다음 진료 때요. 그 약 받으러 갔는데 그 교수님한테 그게 전달이 됐나 봐요. 도와주시겠다고. 그래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 그 사회 사업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거기로 저를 가보라고 안내를 해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그 확인하시더라고요. 진짜 하다못해 보험이라도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세요. 어떻게 지금 뭐 집안 환경이 어떻고 이거 다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. 그렇게 하니까 도와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냥 세브란스 자체에서 이렇게 도와주신 게 아니고 그 어느 기업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그 기업으로부터 제가 후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을 해주셨어요. 너무 감사했죠. 왜냐면 그때 수술을 제가 받았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고,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도 만났고, 으쌰으쌰해서 지금 막 일어나는 중이니까요. 그래서 지난 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. 참 많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고, 한이 되기도 했고, 막 상처도 되고, 고통도 되고, 막, 그렇게만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, 저는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지만요. 나는 그래도 저 지금까지 살면서 저 진짜 돈 아무리 없어도 저 주변 사람들한테 인색하게 그렇게 산 적 없거든요. 난 돈 없으니까 니들이 다 내. 나는 나 얻어먹을 거야. 저 그렇게 한 번도 산 적 없거든요. 살면서 누구 친구나 지인분들 뭐 결혼식 하신다고 할 때도 저는 제가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어, 돈 버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낼 때도 있었어요. 저는.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요. 어떻게든 사람이 살아남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살다 보면은 진짜 진짜 다 내려놓고 싶고 죽고 싶을 때가 누구나 저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. 그때가 전부가 아니니까. 저도 18년을 지금 이렇게 긴 시간을 막 환자로 고통스럽게 살고 그랬지만요. 인생이 항상 좋을 수만도 없지만 계속 나쁠 수만도 없는 거거든요. 저는 살면서 저만큼 오랫동안 불행한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. 그렇게 생각했던 저도 생각을 바꿨거든요. 제가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지만요. 지금 결과적으로는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. 오히려 다시 한번 이 똑같은 상황을 겪어보라고 한다고 하면요. 오히려 더 수월하죠, 차라리. 그때는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작년 11월에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날 거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다시 18년간을 그런 고통 속에 저를 제가 빠진다고 해도 아, 훨씬 쉽게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거죠. 오늘은 제가 수술 3번 받는 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, 여러분들도 제 채널명처럼 있잖아요. 진짜 절망적이고 야 이건 정말 방법이 없어 이런 것 같아도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지 않아요. 있어요.
진짜 방법이 없는 건 내가 나를 포기했을 때예요.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. 왜 없어요?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또 조금이나마 어떤 깨달음이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옷 따숩게들 입고 다니시고 건강들도 좀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예, 감사합니다.